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꾸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고사 망하고 기말고사를 역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간고사 잘 못 봐서 속상한 분들이 제 영상을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중간고사는 중간고사일 뿐 이번 시험 잘 보지 못했어도 다음 시험에서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기말고사 역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시험지 분석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 분석법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또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는 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이 새로 바뀐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는 달라요. 기말고사는 이미 중간고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훨씬 유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중간 망해도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험지 분석법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마음가짐, 마인드셋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꾸준 로그. 자, 일단 내신 역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3스텝. 빠밤.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해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 비중입니다. 왜 시험 범위를 보면은 교과서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에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를 싹 보면서 한번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나왔네,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나왔네, 부교재에서 몇 문제 나왔네, 이런 식으로요. 골고루 내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많이 내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 부교재에서 시험을 많이 내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사를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교재를 먼저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비중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 위주로 출제를 하시는 편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골고루 출제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시험 준비할 때도 당연히 골고루 공부해야 되고 중요한 개념에서 많이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면 중요한 개념이 많은 단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게 과목별로 선생님이 어떤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시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어의 경우에 서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서술형 스타일을 보면 크게 3개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단어만 주고 문법에 맞게 변형해라 라는 문제가 있고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쳐라 요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3번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해석을 주고 야 그냥 아예 이걸 영작해봐 통으로 영작 요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서술형을 예로 든다면 우리 선생님은 이 셋 중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냈는지 만약에 선생님이 통으로 영작하는 문제를 많이 냈다. 그러면 다음 시험 준비할 때도 통으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보통 중간고사를 출제한 선생님이 기말고사도 출제하시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스타일이 기말고사의 스타일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과목별로 어떤 스타일을 내는지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스스로 예상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하면 되게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완전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 출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 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가장 편한 거는 학교 교무실에 가서 이제 질문한다고 하면서 학교 교무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무실에 가서 매의 눈으로 문제집을 스캔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을 참고하시는지 직접 소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콴다라는 어플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아닙니다. 콴다 어플이 있거든요. 이 콴다 어플을 이용하면 그 문제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콴다 어플이랑 직접 교무실에 가서 문제집을 스캔하는 이걸 통해 문제 출처를 알아냈다. 그러면 그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예상 시험 범위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분석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내 시험지의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라고 하면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까지 있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랑 맞은 문제라고 제가 지금 적어봤고요.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틀린 이유를 적어주셔야 돼요. 나 이 문제 왜 틀렸을까? 이 틀린 이유 적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꼭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실수로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틀린 이유 적었으면 이 문제의 정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인 이유까지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번을 틀렸어. 근데 5번의 정답이 1번인데 3번이라고 했어. 3번으로 정답을 고른 이유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왜 1번이 정답인지까지 적어줘라 라는 거죠. 정답인 이유를 적으면서 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납득을 한 다음에 스스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내 거 된 거야. 나 이거 틀렸지만 이 문제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맞은 문제. 나 이 문제 맞았는데 뭘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 정답 1번인데 왜 정답이 1번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쌤, 저 이거 맞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답인 이유를 적어야 선생님이 정답을 만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맞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답인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답을 만드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요 정도는 좀 변형해서 말을 바꿔서 정답을 만드는 선생님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셀프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과목별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잘 본 과목도 있고 못 본 과목도 있을 거예요. 잘 본 과목에 대해서는 성공 요인을 적어주세요. 내가 요렇게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 잘 봤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잘한 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내가 이 과목은 망쳤다. 그러면 실패 요인을 적어주셔야겠죠?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꾸미들 대부분이 실패 요인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지금 실패한 거지 한 번 망했다고 계속 망하라는 법 없어. 그쵸? 자, 그래서 실패 요인. 내가 이번 시험 왜 망했는지 Y를 적어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한 이유를 내가 알았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책까지, 해결책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시험을 망했어. 근데 그 시험 왜 망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암기만 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단순히 암기만 한다기보다는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둔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지문을 봤을 때 혼자서 한국어로 지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지 이렇게 보완책을 써볼 수 있겠죠.
또 내가 두 번째 실패 요인으로 서술형 대비를 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선생님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내나 분석해봤더니 어려운 문장을 통으로 영작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보완책으로 어려운 문장을 영작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어려운 문장을 뽑아서 한국어 해석만 보고 스스로 영작해보는 연습을 해야겠어 라는 보완책을 적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신 역전 3스텝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한 이유는 바로 이 역전 마인드셋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다음 시험 역전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첫 시험 망했다고 다음 시험 망하라는 법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첫 내신 망했지만 다음 시험부터 심기일전에서 잘 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했죠? 학기가 바뀌고 나서 보는 첫 시험은 그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스타일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음 시험은 달라. 이 첫 시험 망했지만 내가 이 첫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알게 됐고 나의 약점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까지 알아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 내 약점, 내 해결책 이런 거 다 반영해서 다음 시험 준비하면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중간고사 망하면 학생들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공부를 확 놔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5등급이야. 근데 이 5등급 중에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놓아버리는 학생들이 여기 밑에 기말고사에서 깔아주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꾸미들은 달라. 나는 지금 5등급을 받았지만 이 5등급 중에서도 포기하고 공부 안 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우리 꾸미들은 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 이번에 정말 심기일전에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역전하는 거야. 그런 학생들이 치고 올라가서 기말고사 때 잘 보는 거야. 알았죠? 우리는 기말고사에서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성장형 인간을 선호해요. 처음부터 완성형이었던 사람보다는 노력해서 1등급을 받게 된 사람에게 더 눈이 가겠죠. 우리는 이미 첫 시험 망했으니까 완성형 안 됐잖아. 그러면 이제 노력파로 가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우리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내가 중간고사 망하고 다음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불안해, 막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영상을 돌려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첫 시험 망했어?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 나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1등급이었던 사람보다는 5등급에서 시작해서 아니면 그 밑에 등급도 다 괜찮아.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성장 스토리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정말 하면 돼요. 제가 앞으로 우리 꾸미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삽시다. 같이 달려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부터 엔딩 멘트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꾸준 로그의 모토가 되는 말인데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거북이가 결국엔 토끼를 이기잖아요. 그게 우리 꾸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제 이름 꾸준 로그처럼 우리 꾸미들도 꾸준하게,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공부해야겠죠. 그 좋은 방향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